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지난해 4월 10일 22대 총선이 있었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를 첫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일부는요, 18일 오후 2시 원고 위금숙 박사가 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4.10 총선에 서울 중구 성동구을 무효소송 사건 재판에서 선관위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는 원고 측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락을 뒤바뀌는 전산 조직이 있었다는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선관위 서버를 검증하는 것은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박사는 부정선거 부패방지대 부방대 대표를 황교안 전 총리가 맡고 있는데요. 이 박사가 그 부방대에서 활동을 해오면서 이 박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입니다. 부방대가 지난 1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에서 공학기술적 관점에서 사전투표 QR코드와 투개표 절차의 취약점을 진단하기도 했는데요. 원고 측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의 감정, 검증의 목적과 대상물, 그리고 감정인의 선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감정 비용을 산정해 이행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신숙희 대법관은요, 월 300건의 소송사건을 맡고 있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국민의 의혹이 많으니 잘 관심을 두고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원고 측은 전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밝히는 것은 신숙희 대법관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유 박사는 19일 스카이 데일리와 통화해서 재판부가 선제적, 전향적으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자료 공개를 요청했고, 공개를 못한다면 왜 못하는지 이유와 향후 제도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라고 했다며 사법부가 선관위 편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대법원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원고 측은요, 선거 구별, 주민에 대한 투표수별로 투표수 자료, 당일 선거 선거인 수 47명 차이 근거 자료, 선거인 통계 정보, 선관위 홈페이지 투표 진행 상황표의 투표수 감소 근거 자료, 재외투표 관련 용어 정의와 숫자 차이 설명 등 5가지를 선관위에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인수와 투표자 수는 다 가짜입니다. 가공된 숫자니까 이걸 철저하게 투표인수와 선거인수를 검증하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의 부존재 또는 재판 등을 이유로 지금 답변을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박사는 이러한 의혹들에 관한 근거 자료가 없이는 선거관리가 불가능한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료가 없다고 무성의한 답변만 내놨다며 대법관들이 이런 의혹을 외면했다가는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관위의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원고 측의 법정 대리는 윤영진 변호사와 박주연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지난 2020년 4.15 때는 증거 보존이 30건이었지만 이번 4.10 총선 때는 단 한 건도 증거 보존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한 감정과 검증, 성동을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서면을 보내 서버 감정에 응하는 대신
재검표와 현장 검증은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전부 다 하게 만들 것이라며 선거인 명부도 공개하게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교안 부방대 대표는 SNS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리면서 서버 공개를 외쳐왔던 우리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기필코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제도 개선으로 공명선거를 이뤄내는 국민적 여망을 성취하겠다.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박사는 최근에 이영돈 PD 있죠. 이영돈 PD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 선관위의 서버 리스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용돈 PD에 의하면은요, 선관위가 서버를 리스에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리스를 하냐고. 그 말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 왜 빌려 쓰냐 이 말이죠. 응? 증거인멸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 박사는 서버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스캔 이미지와 사전투표 시 유무인 스캔을 위한 지문 정보,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투표 성향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며 임대 서버를 돌려받은 쪽에서 이 정보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버를 임대한 쪽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국 안보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서버를 임대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서버 정보는 돈으로 환산되고 정보가 곧 권력이기에 마치 금고를 외부에 맡긴 꼴이라며 이 정보가 빅브라더 손에 들어간다면 누군가 선출직에 나가거나 승진할 때 검증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배제할 수도 있어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4월 10일 총선 무효소송 목록을 보면은요, 다 지금 부정선거가 있는 데입니다. 광진구 을, 종로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수지구, 경기 하남, 경기 안양, 경기 광명, 경기 의왕, 서울 성동구, 서울 송파구 다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한 거지요.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서대문구, 구로구 다 천안시, 동남구 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 그러니까 그 지역 선거관리위원장은 누굽니까? 그 지역 법원의 법원장, 지원장이죠. 아니면 부장판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카르텔입니다. 이번에 정말 서버를 까가지고 완전히 부정선거를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하면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밝히려고 비상개몽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30 세대들은 젊은 세대들은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 엑셀 잘하는 사람들은 전산 전문가들이 한번 좀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증거인멸을 하고 22대 그 선거 자료가 없습니다. 21대까지 나와 있습니다. 22대 필요 없어요. 21대 자료만 가지고도 부정선거를 밝힐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나온 자료는 다 더불당의 선거인 수와 투표자 수가 다 가짜입니다. 가공된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과학입니다. 이번에 4.10 총선에서 서버 까가지고 정말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